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 18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잔스틱님, 안녕하세요. 푸른소리님, 대박준이님, 하인님, 행복하나님, 가을아트님, 썩은쿠키님, AJ님, 라인님, 제이수성님, 라니님, 옹케이님, 현란님, JS 정성님, 김지원님, 파워선님, 현님, 웃견님, 네, 안녕하세요. 이즈리얼님, 안녕하세요. 이즈리얼님 시끄러워요? 좀 목소리가 찢어지나? 이채민님, 안녕하세요. 이탄순님, 바로셀로나님, 링님, 실버 선장님, 정병순님, 상승님, 자스민님, 모나코님,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인사 한 2, 3분 드리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평진인숙님, 수영강민님, 달벙이님, 마요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이봄날님, 안녕하세요. 네. 아마시디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화평진인숙님도 되게 좀 오래되셨죠? 네.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2년? 네. 1,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남병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방송 시간표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8시 30분 시장 브리핑, 9시 동시 호가. 네. 9시 20분 관심주. AMPC 보조금이 33년으로 원위치 될 것 같아요. 호재이긴 한데, 예, 맞아요. 지금 잠깐만요. 한번 좀 볼게요. IRA. 네, 전기차 세액공제는 이제 180일 이후에 폐지되네요. 전기차 세액공제. 지금 상원에서 논의 중이는 세법 개정안에 앞서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 에너지의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 우선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원래 이게 이제 구매자한테는 좀 악재였죠. 2032년 말이었는데 그 시한이 180일로 바뀌었다. (7월 14일)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라, 네, 원래는 그 전기차 구매자한테 주던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이제 그죠, 원래 폐지하기로 IRA 법안 수정에 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세액공제 일부 25% 제공. 그 다음에 배터리. 요거 얘기하신 거네. AMPC라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AMPC가 뭐냐면 첨단 제조 생산 공정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게 이제 원래 2033년이었는데 1년 앞당겨서 2032년에 폐지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하원에서는 일단은 앞당겨졌고 상원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AMB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터리 셀, 모듈, 뭐 그 다음에 양극할 물질, 전극할 물질, 요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할 때마다 그 세액공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배터리 완성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회사들은 좀 좋아요. 네. 네, 제2수석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악재는 아니고요. 뭐 그 전기차 폐지, 구매자 폐지되는 건 이미 뭐 논의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신경은 네,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새로운 악재처럼 부각시키죠. 그게 문제죠, 그죠? 이미 뭐 IRA 법안 수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공약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진 게 이제 IRA 법안 수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통과됐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구체화됐다. 네.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180일 안에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7,500달러를 폐지하겠다. 좀 구체화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새로운 악재거나 엄청난 악재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G7 정상회담에서 하루 있다가 그냥 갔죠. 급하게.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휴전. 이란이 그 장기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힘들기 때문에 휴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상, 핵 협상.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변했죠. 저는 이제 휴전으로 이 가능성이 좀 높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좀 강경하게 돌아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할 적에 공습을 하잖아요. 근데 방공망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점에 대해서 공습하는 거는 좀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공습을 했죠. 이란의 핵시설 부분들을 타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타격을 했는데 이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경우가 지하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전투기를 이용해서 공습을 하더라도 이란의 핵시설에 그 직접적인 타격이거나 아니면 핵시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는 힘들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1번.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게 뭐 이란도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란의
그 핵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이용해서 대부분 핵시설이 이제 지하 60에서 90m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IAEA에서 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이란 전체 핵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습을 하더라도 핵시설 타격은 미비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이란 지역 내에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는 핵시설 타격을 파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나온 카드가 트럼프, 이게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NSC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핵시설이 지하 40m에서 90m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의 무기는 6m까지 뿐이 발사를 하더라도 지하 6m까지 뿐이 파괴를 못해요. 네.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벙커버스터 무기는 지하 60m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사일의 무게 하나가 13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무기를 13톤이 넘는 무기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있냐? 없어요. 없어요. 이 13톤의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B2 폭격기뿐이 없습니다. B2 폭격기에도 2발뿐이 장착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B2 폭격기 한 대당 폭탄을 2개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타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B2 폭격기와 이 벙커버스터 이 무기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게 지금 보면 다급해지거나 더 커지고 있죠. 그럼 지수는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거나 이제 뭐 이란을 아예 박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하락해야 되는데 지수가 뭐 그렇게 지금 보면 뭐 급락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이제 언제 좀 이게 영향을 받느냐? 제가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문제는 이제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요동칠 수는 있어요. 이럴 때 요동칩니다. 언제? 미국이 뭐 직간접적으로 B2 폭격기를 제공을 하거나 직접 타격을 하는 것. 이란 내에 핵시설을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지수가 한 번 출렁일 수는 있어요. 출렁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적에 대응은 손절이 아니고 못 간 주식들은 매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애들은 좀 빠질 수 있냐면 이제 많이 상승했던 주식들,
원전주 같은 애들은 이제 이게 출렁거리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네. 주도주는 이제 이렇게 주도주 섹터들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비트 공격, 비트 폭격기를 제공을 한다거나 직접 타격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면 지수가 밀리는데, 주도주는 이제 눌렸다가 가는 게 아니고 주도주는 그때 차익 실현 네, 하셔야 되고, 상승하지 못한 애들은 좀 매수나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제 핵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타격을 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수가 이런 악재 때문에 하락 추세로 돌아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하락 추세로 돌아가지는 않고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단기 하락 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단기 하락 후 횡보를 하더라도 주도주는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 그룹주 같은 경우, 두산 지주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되게 저점에 샀다. 그러면 11선 이탈할 때 매도해야 한다거나. 근데 11선을 확인하고 매도하면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가 11선인데 이 두 개의 봉이 상승률이 이게 17%거든요. 그리고 11선이 지금 51,000원이에요. 51,000원이면 지금 59,000원이니까 여기 확인하려고 그러면 수익률이 10 몇 프로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하면 2분의 1 정리.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봉이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 갖고 있다. 100%의 비중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7%에서 10%씩 상승할 때마다 전체 비중의 20%씩 매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네, 괜찮. 이거 다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200% 300% 먹고 팔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더 올라갔어요. 괜찮아요.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겁니다. 네. 잘한 거니까 굳이. 그리고 설령 이 주식이 지금 주도주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정말로 여기 저점에 사서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적에도 지금 잠깐만요. 수급을 보면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보면 자, 언제부터냐면 6월 11일 12일부터 대량 매도 나옵니다. 이거. 근데 개인들만 아니 외국인들만 대량 매도 나오는 게 아니고 기관들도 팔아요. 근데 그 개인들이 지금 55,000원 근처에서 이 물량을 다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네, 55,000원. 지금 약 한 3,000원 수익 중인데 이 개인들이 지금 평당가 같은 경우에 한 55,000원에서 한 56,000원 정도 되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전력을 다해서 좀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받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5일선이에요. 5일선. 네. 5일선.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외국인들이 어저께 보면 500만 주 팔았어요. 기관하고 합치면 700만 주. 이거 다 받아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거 언제까지 받아가겠습니까?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고가에서 계속 매수한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미 주가는 뭐 300% 가까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5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4일 전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좀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춤하죠. 그래서 뭐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한번 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5월 달에 내수 판매 좀 보면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생산 매디에 3위입니다. 세계 3위. 3위인데 이제 5월 달에 국내 친환경 자동차 여기가 73,000대 팔았어요. 73,000대를 팔아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39%, 3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 친환경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총 합쳐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많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렸죠. 5만 대 정도. 내연기관은 6만 대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5월 달에 보면 내연기관 판매량을 친환경 자동차가 역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역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월 달에 미국 수출, 대미 수출의 그 이제 관세 때문에 27.1%가 좀 감소됐어요. 네. 27.1%가 좀 감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의 호재가 좀 하나 있죠. 이제 기존의 세액공제가 25%에서 30%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상원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 상한 기준도 20에서 15% 완화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반도체주에는 일단 호재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25만원권 이상권에서는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조심해야 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만원권 이상권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좀 예외라고 말씀드렸고, 네. 자, 이제 오늘 동시효과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보면 이제 신풍제약,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흥구석유가 좀 움직이네요. 항구, 중앙에너비스, 이 에코프로 모티가 8%가 올라가네요. 뻥이야, 진짜야. 근데 지금 이제 55분이라 이게 뭐 진짜인지 뻥인지는 좀 봐야 돼요. 뉴스 나왔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장의 이슈, 큰 이슈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하나 호재에 있다 그러잖아요. MSCI 6월 24일. 이 재료가 되게 커요. 와치리스트 등업 여부. 6월 24일이에요. 이거 되게 큰 호재예요, 이게. 이게 와치리스트 등업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등재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유동성 정산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조정이 쉽게 안 들어와요. 네. 네. 뻥이에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뻥이 뻥. 네. 그렇죠. 이게 그 59분 되면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보면 우주항공, 현대로템, 잠깐만요. 상승률이 뭐 에너지, 석유, 가스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네요. 쭉 시젠 5G. 근데 확실히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락하는 애들은 이제 태양광, 태양광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프론티어, 태양광 풍력주들이 오늘 이제 하락할 거야. 아이고. 태양광 풍력주들 하락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동시호가에는 이 호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심해서 이 주가가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도 호가에는 10,000원인데 이 매수 호가에 9,000원 이렇게 10,000원과 9,000원에 1,000원의 갭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호가 공백 때문에 이 동시호가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우량주에서는 태양광이 안 좋아요. 태양광, 풍력 뭐 이렇게 안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지금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일부 금융주도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태양광은 오늘 되게 안 좋습니다. 태양광 풍력은 오늘 별로 좋지 않다.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보험업종들. SK 하이닉스도 조금 빠지네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네, 오늘은 선물이 이렇게 좀 개파락하네요. 네, 선물이 개파락합니다. 원전주들은 약보합에서 좀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땡. 시작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좀 다시 강하네요. 해운하고 이제 석유. 지수는 빠지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미톤,
에너지 관련주만 좀 강합니다. 일단 태양광은 오늘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잠깐만요. 거래량이 별로 없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보면 주가가 석유화학 관련주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이 문제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반영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선물이 빠지는데 이제 좀 소외주들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이제 2000지 쪽 움직인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냥 2주 동안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아셨으면 7번.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씨 그냥 갈 대로 가라. 모르겠다. 그냥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아유 모르겠어. 뭐 폭격을 하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알아서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이게 해도 안 돼요. 시장이 뭐 움직이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상승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그 2주간의 정도 그 정도. 네. 2주만 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오늘 확인은 그런 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선물이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는 좀 명확해. 선물이 하락하면 뭐가 빠지죠? 주도주가 하락하죠? 네. 선물 하락할 때 주도주 빠지고 소외주가 상승하는지 이런 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환매거든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 짜장면이 마감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짜장면이 뭐 밀가루가 없어요? 좀 약간의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디커플링이 나요. 뭐 삼성전자는 조금 강세고 SK하이닉스는 좀 약세고 같은 업종에서도 제가 이제 25만원권에서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는 저번에 55,000원권 그 점 말씀드렸고 신풍제약 오늘은 석유화학 관련주 빼고 뭐가 움직이냐. 이게 순환매가 이게 되게 좀 빨리 안 움직이네요. 토마토 시스템 SK이노베이션 아무튼 뭐 시장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2000년 아침에 이렇게 좀 강했다가 종가지 약하니까 네 종가 약하니까 또 아침에 우와 우리 되게 좋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2주만 딱 기다리셔야 돼. 지금은 패턴이 끝나요.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2000지 좀 올라오는 척 하다가 중고에 빠지고 그래요. 네, 그게 바뀌면 이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오전에 강하다가 오후에 약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면 오전에 강하고 이게 유지가 되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뭡니까? 이 이란이나 이스라엘 문제가 저 정도면 미국이 이제 직접 핵시설 타격까지 검토되면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석유, 해운 이게 그냥 올상 가야 되거든요. 네. 그냥 뭐 이게 이렇게 지금 뭐 2, 3%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상 가야 돼요. 근데 테마가 약해요. 그만큼 그 증시에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빠지려고 했으면 이미 이스라엘이 타격했을 적에 많이 빠졌어야 돼요. 빠져도 제한적이고 횡보. 오히려 이스라엘 악재가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주도주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들의 뭐가 나온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외의 것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아주 강하게 기회도 안 주고 쭉 가야 줘야 돼요. 근데 뭐 그런 흐름은 아니죠. 오늘은 뭐 2차 전지에서는 호스머신 소재하고 에코 프로가 좀 강하네요. 뭐 가든지 말든지. 오늘 이제 관심주는 좀 이따가 좀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관심주들이 막 되게 막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현대 로템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오션하고. 야, 오늘 상지건설도 조금 강세네요. 상지건설 강세. 상지건설이 강세다. 자, 오늘 관심주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네. 자, 관심주 드리기 전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관심주는 별도 리딩 없이 매수, 매도 여부 본인 결정. 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리딩은 별도로 안 해주고 그날 그냥 좋아 보이는 관심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주는 이제 유료회원과 종목이 좀 겹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여기다 적읍시다. 아이고 안 되겠다. 6월 18일. 요거는 이제 테마주라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뭐 알아서 잘 잡고 하셔야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리딩은 안 해드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조금만 좀 봅시다. 조금 봐야 돼요. 시장이 잠깐만요. 조금 빠지나? 반등이 나오는데?
자,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6월 18일) 오리엔트 전공. 선물은 또 올라가네요. 안 빠져요. 시장 안 빠져요. 쉽게. 유라클, 지트파워. 다시 원전주들이 조금 움직이네요. 자, 선물은 좀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좀 죄송한데 우리의 적은 원전이죠. 원전 가면 소외주들은 계속 소외돼요. 아, 오늘 저기가 좀 강하네요. 화장품 섹터. 네, 화장품 섹터 움직이네. CNC 인턴 오늘 움직일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이제 그동안 소외졌던 이제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움직이네요. 네이버하고 SK 이노베이션, 증권주, 그 다음에 엔터, 카카오. 네, SK 이노베이션이 움직이면 2차전지주들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얘만 움직이네요. 그죠? (2차전지하고) 원전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상극으로 움직입니다. 주식들이. PPP. 잠깐만, SK 이노베이션이 뭐 혼자 호재가 있나? 아, 이게 2차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네. 아, SK 이노베이션은 저기 오늘 2차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석유 관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 이상해. 왜 얘가 움직이면 다른 2차전지도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서. 이게 지금 이제 석유 관련 테마로 엮였네요. 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2차전지 섹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가에 강해야 돼요.
뭐 오전에 뭐 5% 6% 올라가는 거는 아무 소용 없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 끝나고 종가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순환매가 이게 빨리 안 돌아요. 주도주가,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그 돈들이 소외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딱 반도체에서 멈췄어요. 카카오 순환매가 카카오까진 갔다. 카카오 반도체까진 갔다가 2차 전지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이게 테마가 되게 약하네. 너무 약하다.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 그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핵시설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이제 석유 관련주나 해운주들이 강력하게 상한가를 못 가면 그때가 이제 단기적인 매도 기회가 되겠죠, 그죠? 네. 야, 역시 강하네. 주도주들이 안 죽습니다. 야, 현대로템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잠깐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카카오 올라갈 쪽에 네이버가 소외됐었거든요. 네, 카카오 올라갈 때 네이버가 소외됐다가, 네, 그,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올라가죠, 다시. 경쟁 관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소외주들도 결국에는 같은 업종이면 움직여요. 하나솔루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 하나솔루션은 추세 끝난 것 같아요. 태양광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글이 안 써져. 하나솔루션 있죠? 여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죠? 오늘 21선 이탈했고, 이것들은 이제 반등 나와도 이렇게 이제, 여기 고점을 크게 돌파하기보다는 한 36,000원? 그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또 꺾기. 제가 봤을 때 얘는 끝난 것 같아요. 네. 주도주에서 이 하나솔루션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게 반도체 주식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양봉이 전환되면서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카카오 SG 오늘은 사실은 저기 화장품주가 좀 콜말딩스가 대장인 것 같아요. 네. CNC 인터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원래 화장품 대장은 실리콘2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콜마홀딩스 1등. 네, 콜마홀딩스가 1등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뭐 네가 2차전지 네가 행보해서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인버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4일 날이 아마 이 6월 24일 날 MSCI 왓점 리스트 등재 여부에 따라서 지수 조정이 들어올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6월 24일까지 어떠한 뭐 큰 악재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있다가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MSCI 선진국 왓점 리스트 등업이 실패했다. 그럼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6월 한 23일, 22일까지는 뭐 크게 뭐 하락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시장이. 네. 지금 보면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운 업종들이나 석유 관련주들 빠져요. 보면 흥구석유도 많이 빠지죠. 빠집니다. 이게 빠지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지금 제가 이제 보지만 2차전지에 대한 뭐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자,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풍력, 태양광 얘네들은 조정입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었어요. 오리엔트 전공이야. 오리엔트 전공. 그래서 저기 10시 정도에 구독자님들 재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방송 끝나면 그냥 뭐 HTS 끄고 보지 마시고요. 저기 뭐야 종가쯤에 이렇게 보세요. 한 3시 30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녁 이제 8시니까 한 7시쯤에 프리마켓 한번 보고 이렇게 하세요. 네. 장중에는 그냥 아예 그냥 덮어버려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힘드니까 덮어버려.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보면 안 돼요. 네, 보면 흔들리니까 보지 마세요. 완벽하게 원전주 죽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평균 한 5, 6% 종가상 양봉 나오고 강해지면 바뀌는 거니까 장중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거 보셔야 괜히 힘들고 짐만 빠져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판단해서 뭐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매수 매도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오늘 형제 엘리트가 좀 움직이네. 야, 네이버가 7% 움직이네요. 우와, 뭐냐 이거. 야, 엄청나네. CS. 오늘 지금 보니까 살짝 이제 중국 관련 섹터들로 조금 바뀌네요. 이노뎁. CS 인터내셔널도 움직일 때가 됐는데. GC셀.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1.2%. 삼성전자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64,000원까지 쭉 가야 됩니다. 네, 64,000원까지 쭉 가셔야 돼요. 전지.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뭐 되게 크게 들어온 것 같지 않고, 네, 조금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머티 빼고는 다 프로그램에서 다 들어옵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 LNF, 머티하고 LNF 빼고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좀 되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봐서 좀 이따가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30분이니까 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한번 좀 볼게요.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뭐 2차전지 섹터들 중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뭐 미비해요. 되게 미비합니다.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번외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거 괜찮아요. 네. CNC 인터. 네, 오늘 번외로 CNC 인터도 괜찮습니다. 오늘 며칠이야? 6월 18일.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실리콘2는 어떻게 됐나 한번 좀 봅시다. 실리콘2. 실리콘2도 뭐 그렇게 뭐 죽진 않았네요, 아직. 오늘 2차전지들 수급 동향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에코 프로는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신풍제약. 콜마홀딩스가 오늘 상승률 4위입니다. 항공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기다렸다 합시다. 나중에 항공주. 네, 이제 선물은 살짝 좀 빠질 거예요. 네, 선물은 살짝 빠질 수 있어요. 네. 시장 안 죽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막 겁먹고 저기 막 인버스 사놓고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이란 뭐 직접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시적일 거예요. 일시적. 지금 보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 총리하고 소통했는데 미군 지원 중동 지역에 대한 대응책 요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힘을 못 쓰네. 힘을 못 써.
네, 오늘 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기적으로 400 정도 올라오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행주. 여행주도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네요. 지금 하나투어만 움직이고 뭐 모드투어, 노랑풍선, 보라티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네요. 아까 6월 24일 날 그 MSCI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중국 관련 섹터 중에서는 지금 여행주는 상승하지 못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어는 강세입니다. 하나투어. 잠깐만요. 노란 풍선. 노란 풍선도 괜찮아 보이네요. 노란 풍선.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하실 거면, 여기 중국 관련주 하실 거면, 여행주. 오늘은 일단은 이제 하나투어가 대장인데, 하나투어 말고 다른 거 안 움직인 것들. 네. 강원랜드, GKL, 털라우, 신라호텔, 호텔 신라,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좋아 보여요. 이런 것들. 항공주는 이제 만약에 뭐 여행주, 여행 항공주 할 거면 항공주는 제주. 여행주는 뭐 노란 풍선. 요 정도? 네. 병원 테마주요? 그런 것도 테마가 되나요? 아, 그래요? 아, 웃자고 한 거예요?
그게 테마가 안 되죠. 예. 오늘은 일단 풍력주는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풍력주는 좀 상황이 좀 안 좋네요. 오늘 태양광하고 풍력 테마가 제일 안 좋아요. 뭐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풍력하고 태양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제 별로예요. 풍력하고 만약에 태양광 갖고 있으면 차익 실현 다음에 저 같으면 여행이나 항공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좋은데, 단기적으로 주가 위치가 좀 많이 올라왔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졌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무거우니까.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순환매는 이게 빠르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 갔다가 카카오 그룹주 갔다가 얘네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네요. 2차전지는. 야, 네이버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올라가? 와. 10%가 올라가? 우와. 10% 올라가네요. 우와.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세요. 현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여행주하고 항공 섹터 좀 보세요. AI 수석을 임명했어요? 네.
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테마로 가는 거네요? 아, 테마로 가네요, 테마. 하이닉스는 빠집니다. 네,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이제 약간 좀 변동이 좀 있네요. 솔트룩스 오늘은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나이도 지금 올라가는 거 봐서는 오늘은 최악은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네, 풍력과 태양광이 최악이에요. 하나 솔루션. 자, 이제 선물 조금 꺾였죠. 네. 제주항공도 좋아 보여요. 제주항공도 좋아 보이고 노란풍선 좋아 보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흥하해연이 올라가네. 흥하해연 올라가고 선물 갑자기 빠지네요. 근데 흥국석이는 좀 빠지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좀 고생하세요. 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고생하시면 돼요. 야, 근데 이 2차전지 섹터들은 진짜 한 2년을 빠지네, 2년. 2022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빠지니까 추세가 뭐 2년 동안 빠지네요.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빠지네요. 카카오도 한 2년 빠졌죠. 카카오도 한 2년 빠졌고, 호텔신라도 한 2년 빠졌고. 자, 오늘 관심주 드린 것들 하실 분들은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렸던 것도 좀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 아, 여러분들 그 계좌 확인은 그냥 10시까지는 확인하시고 3시 반에 한번 확인하고 저녁 8시에 한번 확인하고 그러세요. 네. 장중에 보면 머리 아프니까. 네.
근데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가 밀리네요. 잠깐만요. 두산. 요거는 아무튼 너 5일선은 지켜야 돼요. 5일선 혹은 10일선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선을 깬 적이 11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제 2달 동안에 이 11선까지 내려오면 이게 이 11선까지 내려오면 이제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그리고 얘가 빠질 적에 2차전지 상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두산하고 반대급부가 2차전지 지금 에코 지금 한번 좀 분봉 보세요. 분봉 보면 좀 반대로 이제 빠질 때 움직이죠. 뭐 아무튼 보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저희 유료 회원님들 그 뭡니까 종목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종목 오픈하시면 안 돼요. 네,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좀 두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2차전지 갖고 계신 분은 두산 얘가 죽어야 돼요. 얘가 꼬꾸라져야지 얘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일선은 오늘 종가상에 이탈하는지 11선 이탈하는지 봐야죠. 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BM 같은 애들은 네 반대로 이제 21선 회복해주고 61선 96,000원. 그래서 아침에 딱 봐서 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다 그러면 못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희망 섞인 얘기라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네,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나중에 그 주도주들이 꺾이고 순환매가 2차전지 쪽으로 갈 적에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제 60일선을 돌파를 해주면 추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추세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이제 여기 96,000원 정도 되면 이 추세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돌아갈 때 이제 고민이 뭐가 있냐면요. 이 차트를 지금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한 거하고 에코프로 BM이 하락한 거하고 보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 추세가 전환되면 짧게 먹고 팔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아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게 추세가 돌아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수 상승폭만큼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머티 같은 애들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요까지 올라왔을 적에 6월 12일 날 올라왔을 때 수익률이 14%였거든요. 그때도 안 팔았어요. 지금 현재 수익률은 4.6%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 이 그동안에 이제 오래 갖고 계셔 고생해서 이
이제 다음 수순은 물리신 분들은 이제 매수가에 오면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클 거예요. 네. 그때 매도하면 안 돼요. 그때 고비예요. 네. 이해했으면 7번. 이제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제 매수가에 오면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너무 힘들고 힘들었다. 그냥 이거 치워버리고 매도하고 교체하자. 이게 되게 심할 건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돌아가서 2차전지 쪽으로 이 테마가 형성되면 이제 카카오 한번 좀 볼게요. 보통 몇 프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카카오가 이제 소외되면서 지금 36,000원에서 55,000원 올라왔거든요. 이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대충. 네. 대충 한 40% 이상 올라왔죠? 네. 40% 상승했죠. 그죠? 네. 맞아요? 맞으면 1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40에서 50%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소외주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등이 나오면 그냥 제가 눈 딱딱 감고 2주 기다리라겠죠. 그때 이제 매수가 오면 매도할 거예요. 여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10명 중에 50명은 이제 지겨워 매도할 거예요. 매도하고 이제 더 가면 이제 후회합니다. 그리고 소외주들이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40에서 50% 나와요. 네. 40에서 50% 나옵니다. 제가 이제 2차전지 저점에서 머티를 거의 저점에 샀잖아요. 근데 14% 반등 나오고 좀 꼬꾸라지잖아요. 이것도 30% 최소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30% 이상 나올걸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마음고생 봐봐요. 지금 마음고생 했죠. 마음고생했고 그 다음에 시간, 비용.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가 이상에 올라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는데 겁나서 냅다 팔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지금 여태까지 같이 고생했던 게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리애님들 종목 오픈하면 이제 나중에 2차전지 관련해서 매도 타이밍 이거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지금 긍정혜님이 이렇게 이제 글 쓰셨죠. 이제 잘 보세요. 긍정혜님.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죠. 며칠입니까, 이게? 6월 18일이에요. 봐봐요. 2차 전지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죠. 한 2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글은 쓰면 안 돼요. 본인이 사지 말아야지.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는 3시 반,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보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